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셨습니까? 예전 같지 않은 얼굴에 한숨부터 나오지 않던가요? 오늘도 병원 갈 일부터 떠올리고 몸이 말을 안 듣는다며 하루를 시작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70이 넘어서부터 아침마다 그랬습니다. 늙었구나 하며 스스로를 한탄했습니다. 그런데 100년을 넘게 살아보니 그게 아니더군요. 제가 틀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틀렸습니다. 100년을 살다 보니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분은 점점 빛이 나고 어떤 분은 점점 어두워지더군요. 한쪽에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친구를 만나면 어디가 아파? 병원 다녀왔어. 약이 몇 알이야? 온통 병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부터 만져봅니다.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불편한지. 거울을 보며 주름을 셉니다. 자식들한테 전화하면 바쁘지? 괜찮아. 나 혼자 잘 있어. 하며 미리 상처받지 않으려 합니다. 이분들의 입버릇이 있습니다. 늙었어. 이제 다 끝났어. 다른 쪽에는 전혀 다른 분들이 계십니다. 같은 팔순인데도 눈빛이 다릅니다. 친구를 만나면 요즘 이런 책 읽었어. 손주한테 이런 얘기 들었어. 오늘 산책하다가 이런 걸 봤어. 세상 이야기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뭘 할까 생각합니다. 거울을 보면서도 이 주름 속에 내 인생이 있네 하며 웃습니다. 이분들의 입버릇은 다릅니다. 아직 배울 게 많아. 아직 할 일이 있어.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지금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 일어나자마자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어제 누구와 통화하셨고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습니까? 저는 이 두 부류를 평생 관찰했습니다. 대학 강단에서, 요양원에서, 문화센터에서 수만 명을 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늙는다는 것은 쇠퇴가 아니라 성숙입니다. 이것은 위로가 아닙니다. 제가 100년을 살아보며 직접 확인한 사실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무엇으로 행복을 측정했습니까? 돈이었습니다. 지위였습니다.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뭘 얻을까 생각했고 밤에 잠들기 전엔 뭘 잃었나 계산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교수로, 총장으로, 학자로 살 때 저는 늘 더 높이 올라가려 했습니다. 더 많은 책을 내고, 더 많은 강연을 하고, 더 많은 인정을 받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노년에 와서 보니 그게 다 무슨 의미였나 싶더군요. 한 분이 생각납니다. 대기업 임원이셨던 분입니다. 은퇴하고 3년간 집에만 계셨습니다. 명함이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안 찾더랍니다. 전화도 뚝 끊겼습니다. 그분은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뭐였나? 명함 한 장이었나?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동네 도서관에 들렀답니다. 거기서 아이들한테 책 읽어주는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심심해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석 달쯤 지나니까 그분 얼굴이 달라지더군요. 제가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교수님, 이상합니다. 임원 시절엔 수백 명 무아 직원이 있었는데 외로웠어요. 지금은 5명 아이들한테 책 읽어주는데 행복합니다. 이 아이들이 저를 기다려요. 제 목소리를 듣고 웃어요. 이게 진짜 행복이더라고요. 여러분,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크기가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가지는 것에서 나누는 것으로, 받는 것에서 주는 것으로. 행복의 기준이 바뀐 겁니다. 젊을 때는 큰 것이 행복이었습니다. 승진, 성공, 박수. 하지만 노년의 행복은 작습니다. 손주가 할아버지 하고 전화할 때, 오랜 친구와 차 마실 때, 산책길에 이웃과 눈인사 나눌 때, 그 작은 것들이 삶을 지탱합니다.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성숙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성숙에 이르려면
한 가지를 버려야 합니다. 젊을 때 가장 집착했던 것. 무엇인지 아십니까?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목격한 장면 하나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봄이었습니다. 한 카페에서 두 할머니를 봤습니다. 80은 넘어 보이셨습니다. 나란히 앉아서 차를 마시고 계셨는데 별로 말이 없더군요. 그냥 앉아 계셨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계시다가 한 분이 다른 분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마워. 내가 있어서.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른 분은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몇 마디 안 했는데 그 정막 속에 60년 우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젊을 때는 달랐습니다. 친구를 만나면 시끄러웠습니다. 이것저것 자랑하고 소식 전하고 수다 떨었습니다. 많이 말해야 친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노년의 우정은 다릅니다. 말이 없어도 됩니다.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나는 친구가 있습니까? 얼마 만에 연락했습니까? 마지막으로 만난 게 언제였습니까? 저는 90이 넘어서 깨달았습니다. 친구는 많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젊을 때는 명함첩이 두꺼웠습니다. 연락처가 수백 개였습니다. 매주 누군가와 약속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5명입니다. 진짜 친구가 5명 남았습니다. 처음엔 외로웠습니다. 사람들이 날 잊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알겠더군요. 숫자가 줄어든 게 아니라 질이 달라진 거였습니다. 100명이 아는 사람보다 5명의 친구가 낫습니다. 넓은 호수보다 깊은 우물이 더 맑은 물을 품듯이 많은 지인보다 깊은 친구 몇이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함께 있어도 각자 바빴습니다. 남편은 일하러 가고 아내는 집안일에 바빴습니다. 저녁에 만나도 피곤해서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시간이 생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함께 있습니다. 처음엔 어색합니다. 뭘 하고 지내지 싶습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면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해집니다. 제가 아는 한 부부가 있습니다. 6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산책합니다. 그분들이 그러더군요. 젊었을 때는 서로를 이해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 그때는 서로를 잘 몰랐어요. 이제야 진짜 알아가고 있어요. 60년을 함께 살고도 여전히 서로를 알아간다니. 이것이 깊어지는 관계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오늘 무슨 말을 하셨습니까? 혹시 알잖아 하며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신 건 아닙니까? 관계는 나무와 같습니다. 젊을 때 씨앗을 심어야 노년의 그늘을 얻습니다. 지금 심지 않으면 나중에는 심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모릅니다. 아니, 알면서도 미룹니다. 나중에 시간 나면 연락해야지. 나중에 여유 생기면 만나야지. 나중은 없습니다. 제가 100년을 살며 확인했습니다. 나중은 정말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노인을 어떻게 봅니까? 쇠퇴한 존재로 봅니다. 늙었다 는 말은 끝났다 는 뜻으로 쓰입니다. 기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나빠지고 생산성이 낮아진 존재. 하지만 제가 100년을 살아보니 이건 틀렸습니다. 늙는다는 건 쇠퇴가 아닙니다.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 성숙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빨랐습니다. 빨리 걷고, 빨리 먹고, 빨리 생각하고, 빨리 결정했습니다. 속도가 미덕이었습니다. 느린 건 뒤처지는 거였습니다. 노년에는 느려집니다. 걸음도 느려지고, 말도 느려지고, 생각도 느려집니다. 이걸 쇠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한 화가를 알고 있습니다. 젊을 때는 하루에 그림을 여러 점 그렸습니다. 빠르고 대담한 붓질로 캔버스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70이 넘어서는 한 점 완성하는데 몇 달이 걸렸습니다. 처음엔 자신이 쇠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다고 합니다. 느려진 게 아니라 깊어진 거라는 걸.
젊을 때는 보이지 않던 색의 미묘한 차이가 보이기 시작했고 붓질 하나하나에 의미를 담게 되었답니다. 젊을 때는 100개를 그렸지만 지금은 하나를 그립니다. 그 하나가 100개보다 좋습니다. 이것이 성숙입니다. 속도가 느려진 게 아니라 질이 높아진 겁니다. 기억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년에는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방금 한 말을 잊어버립니다. 어제 먹은 것도 기억 못합니다. 하지만 50년 전 일은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어린 시절의 냄새, 젊은 날의 감정, 중요했던 순간들이 또렷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노년의 뇌는 중요하지 않은 걸 버리고 중요한 것만 간직하는 법을 배운 겁니다. 젊을 때는 모든 걸 기억하려 했습니다. 시험 문제, 업무 내용, 전화번호. 하지만 노년에는 본질만 남습니다. 저는 90이 넘어서 강연할 때 노트를 안 봅니다. 젊을 때는 원고를 빼곡히 준비했는데 지금은 핵심 단어 몇 개면 충분합니다.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더 깊이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지식이 늘어서가 아닙니다. 지혜가 생겨서입니다. 지식은 많은 걸 아는 것이고 지혜는 중요한 걸 아는 겁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100년을 사시면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 뭐예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사랑이야. 결국 남는 건 사랑뿐이더구나. 100년의 삶을 한 단어로 압축하면 그겁니다. 수많은 책을 읽고 수많은 강연을 하고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결국 남는 건 사랑했던 기억, 사랑받았던 순간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명예입니까? 100년 후에도 그게 중요할까요?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누군가는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교수님, 그럼 행복한 노년만 있나요? 외롭고 후회하는 노년은 없나요? 있습니다. 많이 봤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듣기 편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꼭 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한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한 방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문틈으로 보니 한 할아버지가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할아버지는 화면을 안 보고 계셨습니다. 그냥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조심스럽게 노크하고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서둘러 일어나 의자를 권하셨습니다. 누군가 찾아온 게 오랜만인 듯 했습니다. 제 자식들은 바빠요. 한 달에 한 번 오면 잘 오는 거죠. 손주들은 더 안 와요. 시험 공부해야 한다고, 친구 만나야 한다고. 할아버지 목소리에는 원망이 없었습니다. 그냥 담담했습니다. 익숙한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래도 이해해요. 나도 젊었을 때 부모님한테 그랬으니까. 바빴잖아요. 일하느라, 돈 벌느라. 부모님은 나중에 찾아뵙겠다고 생각했어요.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이어갔습니다. 근데 나중이 없더라고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후회만 남았어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내 자식들도 지금 나한테 똑같이 하고 있어요. 나중에 찾아뵙겠다고. 근데 나중은 없을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다른 방에는 할머니 한 분이 앨범을 보고 계셨습니다. 오래된 사진들이 빼곡했습니다. 이게 우리 결혼식 사진이에요. 55년 전이죠. 남편이 참 잘생겼죠? 할머니는 웃으셨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3년 전에 갔어요. 심장마비였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차갑게 식어 있더라고요. 할머니는 사진을 쓰다듬으셨습니다. 우리 평생 같이 살았어요. 52년. 그런데 마지막에 할 말이 없었어요. 그냥 다녀올게 하고 나간 게 마지막이었어요. 알았으면 더 많이 말하고 더 많이 안아줬을 텐데. 할머니는 후회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젊었을 때는 바빴어요. 애들 키우느라,
돈 벌느라. 사랑한다는 말 한 번 제대로 안 했어요. 쑥스럽다고. 그냥 옆에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말해야 했어요. 매일매일. 여러분, 배우자에게 마지막으로 사랑해 하고 말한 게 언제입니까? 오늘 아침입니까? 이번 주입니까? 아니면 기억도 안 납니까? 그날 요양원에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모두 후회하고 계셨습니다. 자식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 배우자에게 사랑을 표현하지 않은 것, 건강을 돌보지 않은 것, 친구들과 연락하지 않은 것. 후회는 과거를 바꾸지 못합니다. 그저 현재를 괴롭힐 뿐입니다. 노년의 외로움과 후회는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젊을 때부터 쌓여온 선택들의 결과입니다. 오늘 하지 않은 것들이 내일의 후회가 되고, 지금 소홀히 한 관계가 나중에 외로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후회 없는 노년을 맞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100년을 살며 한 가지 답을 찾았습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지금 사랑하십시오. 이게 전부입니다. 모든 답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오늘 만날 수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나중이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오랜 관찰을 통해 몇 가지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조언이 아닙니다. 의식입니다. 매일 실천해야 할 의식입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하십시오. 눈을 뜨는 순간, 오늘 하루를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생각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더 받았구나. 100년을 넘게 살다 보니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어제 저녁까지 건강하던 친구가 오늘 아침에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불평이 줄어들고 사소한 것에도 기뻐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눈 떴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이고, 또 아프네 하셨습니까? 아니면 고맙다. 오늘도 살아있네 하셨습니까? 둘째, 사랑하는 사람에게 매일 말하십시오. 사랑해, 고마워, 소중해. 이 세 마디를 매일 하십시오. 저는 아내에게 매일 이 말을 합니다. 70년을 함께 살았지만 여전히 매일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알고 있어도 들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잖아 하며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후 한 번만 더 사랑한다고 말할 걸 하며 후회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셋째,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오늘 하십시오.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오늘 전화하십시오. 오랜만에 연락하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오늘 연락하십시오. 저는 이것을 철저히 지킵니다. 누군가 생각나면 그날 연락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오랜 친구가 생각났는데 다음에 연락해야지 하고 미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그 친구의 부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후회했습니다. 그날 전화할 걸. 하지만 기회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넷째, 몸을 돌보십시오. 건강은 젊을 때 만들어집니다. 매일 조금씩 움직이십시오. 산책을 하십시오. 저는 100년을 넘게 살았지만 여전히 매일 걷습니다. 집안을 천천히 왕복합니다. 많이 걷지는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움직이지 않으면 굳기 때문입니다. 쓰지 않는 몸은 녹슬리다. 젊을 때는 시간 없다, 피곤하다 하며 미룹니다. 하지만 노년에 와보면 압니다. 건강이 모든 것의 기반이라는 것을.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섯째, 배우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이 나이에 뭘 배워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저는 90이 넘어서도 여전히 책을 읽습니다. 물론 예전처럼 빠르게 읽지는 못합니다. 한 페이지 읽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우는 순간 살아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것을 알게 되면 삶이 확장됩니다. 노년의 배움을 멈추면 그때부터 진짜 늙습니다. 호기심이 사라지고 생각이 굳어지며 세상과 단절됩니다. 하지만 계속 배우면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여섯째, 용서하십시오. 과거의 상처를 붙잡고 있지 마십시오. 미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저는 젊은 시절 저를 아프게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배신한 친구, 부당하게 대한 상사. 오랫동안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 이르러 깨달았습니다. 그 미움이 그들을 아프게 한 게 아니라 저를 아프게 했다는 것을. 그래서 용서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용서할 때마다 짐이 내려졌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노년의 미움을 품고 사는 건 독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을 해칠 뿐입니다. 용서하십시오.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이 의식들을 실천하며 살면 노년은 달라집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노년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실천해도 소용없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100년을 살며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년을 인생의 끝으로 봅니다. 내리막길, 황혼, 저물어가는 시간.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늙는 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100년을 살아본 제가 증언합니다. 노년은 끝이 아닙니다. 완성입니다. 책을 쓸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제목이 있고 본문이 쓰여집니다. 하지만 책이 완성되는 건 마지막 페이지를 쓸 때입니다. 에필로그를 쓸 때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음은 도입부입니다. 중년은 본론입니다. 노년은 결론입니다. 그리고 결론이 없는 책은 미완성입니다. 노년이 있어야 인생이 완성됩니다. 젊음과 중년의 의미가 비로소 드러납니다. 저는 젊었을 때 많은 일을 했습니다. 책을 썼고 강연을 했으며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때는 그것들이 각각 분리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노년에 와서 돌아보니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나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는 일관된 주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이 노년의 특권입니다. 전체를 볼 수 있다는 것. 숲을 볼 수 있다는 것. 젊을 때는 나무만 봅니다. 당장 눈앞의 일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숲이 보입니다. 지난 10년이 무엇이었는지, 30년 전의 선택이 어떻게 지금으로 이어졌는지, 전체의 그림이 보입니다. 그래서 노년은 지혜의 시간입니다. 노년이 정말로 가장 아름다워지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손자를 안을 때입니다. 자식을 키울 때는 책임감이 앞섰습니다. 잘 키워야 한다는 부담. 하지만 손자를 안을 때는 다릅니다. 그저 사랑만 있습니다. 순수한 기쁨만 있습니다. 오랜 친구와 차를 마실 때입니다. 젊을 때 친구는 많았지만 얕았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친구는 적지만 깊습니다. 말이 없어도 편안합니다. 석양을 바라볼 때입니다. 저는 저녁마다 창가에 앉아 석양을 봅니다. 한낮의 뜨거운 햇빛은 지났지만 석양은 또 다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부드럽고 깊으며 평화롭습니다. 노년도 그렇습니다. 배우자와 손을 잡을 때입니다. 60년을 함께 산 부부의 손에는 세월이 담겨 있습니다. 함께 겪은 기쁨, 함께 넘은 고난, 모든 게 그 주름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용서할 때입니다. 평생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할 때, 오래된 원망을 내려놓을 때, 그 순간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감사할 때입니다. 건강하게 아침을 맞을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 이 모든 게 당연하지 않습니다. 선물입니다.
100년을 살며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는 이것입니다. 복잡한 건 없습니다. 사랑이 전부입니다. 사랑하며 살았다면 좋은 인생입니다. 사랑받으며 살았다면 행복한 인생입니다. 사랑을 남기고 떠난다면 의미 있는 인생입니다. 이제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는 100년 넘게 살아온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증언했습니다. 조언이 아닙니다. 살아본 증거입니다. 노년에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쇠퇴의 길입니다. 늙었다고 한탄하고 과거만 회상하며 외로움과 후회 속에서 사는 길. 다른 하나는 성숙의 길입니다. 나이를 받아들이고 지금을 사랑하며 평화와 감사 속에서 사는 길. 어느 길을 선택할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선택은 노년에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는 겁니다. 오늘 어떻게 사느냐가 노년을 결정합니다. 지금 누구를 사랑하느냐가 나중에 외로움을 막습니다. 이 순간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미래의 후회를 없앱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선택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할 것인가, 불평할 것인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할 것인가, 당연하게 여길 것인가.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제 노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후회가 없다고, 감사하다고, 충분히 사랑했다고. 여러분도 언젠가 이 나이가 됩니다. 빠르게 옵니다.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말하게 될까요? 충분히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사랑할 걸이라고 후회하게 될까요? 그 답은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100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수많은 노년을 봤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증언합니다. 늙는다는 것은 쇠퇴가 아니라 성숙입니다. 노년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그리고 그 완성이 아름다우려면 지금 사랑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누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미루지 마십시오. 나중은 없습니다. 지금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랑하는 자만이 노년에 아름다워집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어떤 노년을 맞이하시겠습니까? 구독은 무료이고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